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하이엔드 아파트가 네.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찐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네. 뭐 반포자이라든가 무슨 뭐 아리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에 무슨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최정상급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들보다 더 위의 급을 갖고 싶어하는 그 문화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거기에서 사는 게 가장 최상급이야라고 여겼다면 이젠 더 그 위의 급도 이제 뭐 한남동을 필두로 해서 네. 강남에도 뭐 IUC가 뭐 어디 들어갔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의 급들에서 더 비싼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점점 더 벌어진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개그맨 황현희님을 오늘은 이제 작가로 이제 모셔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컨더리 마인드. 나는 쓸데없는 비관주의에 빠지지 마라. 당신은 지금 강해지는 중이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책이 나온 것인데. 좋은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비관주의에 빠지면 네. 당신은 지금 강해지고 있는. 맞아요. 근데 사실 네. 투자에는 정말 비관주의는 정말 가장 안 좋은 거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망치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릴수록 나는 네. 단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또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그럼요. 또 여쭤볼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 또 요즘에 또 실제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떤 투자를 좀 하시는지 또 어디에 또 관심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제가 뭐에 투자하는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전책에서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의 축제가 들려오는 시기는 내 축제는 아니다. 그들의 네. 축제는 미리 기다렸던 그들이 준비했던 그들의 몫이고 지금 축제 소리가 들려오면 그거는 나의 시간은 아니다. 나는 다음 축제를 위해 준비해서 또 다른 길목에 안착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2022년에 다 이제 주식 정리하고 주식을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주식이 네. 제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와서 저는 이번에 꽤 그래도 괜찮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을 그 주식을 사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예. 혹시 뭐 종목을 뭐 얘기해도 말씀을 돼요. 뭐 예전부터 뭐 말씀드렸던 종목이란 뭐 테슬라라는 테슬라. 종목인데 저는 테슬라가 가져다주는 미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전기차 회사라기보다 옛날부터 뭐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시작을 저는 테슬라가 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 약간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뭐 전기차의 판매 부진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과 좀 엮이면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했던 내 뇌피셜 안에 그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열려서 들어오게 된다면 전 과감없이 그 금액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 안쪽으로 이번에 테슬라가 한번 들어왔었어요. $150 밑에 쪽으로 한번 왔어서 분할 매수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투자를 다시 시작했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가 말 그대로 진짜 테슬라 뭐 굳이 뭐 테슬라로 찝어도 뭐 되겠지만 사실 주식 시장 뭐 다 안 좋고 막 이럴 때 이제 사셨던 거잖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 뭐 이제 끝났다. 뭐 이제는 테슬라가 무너진다. 뭐 이럴 때가 그 네. 가격이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 제가 부동산을 처음에 관심 가졌을 때 역시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부동산은 끝났다. 뭐 네. 이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의 책이 있었죠. 네. 뭐 부동산 끝났다라고 그러고 서울 부동산으로 돈 버는 법은 끝났다. 무슨 도쿄의 시즌 2가 될 것이다. 뭐 버블은 꺼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2022년부터 네.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고 뭐 엄청나게 이제 뭐 금리가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많죠. 네. 뭐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실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는 이번에 테슬라를 공부하면서 역시 대학로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애국가 부르는 심정으로 저는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역시 201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였고 물론 그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저한테 제가 용산에 그때 4,500만 원의 평당 분양을 받았어요. 평당 네. 용산 2017년도에 용산에 4,500만 원에 평당 4,500 분양받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생각해봐요. 얼마나 싼 금액입니까?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때 성동에도 그때 아파트를 구매했었고 신길동에도 단독주택을 재개발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한 그 모든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있다면 어차피 저는 큰 사이클 안에서 돌고 돈다라고 전책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돌고 돌고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어느 정도 하락기가 있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상승기도 찾아오고 주식의 가치 역시도 하락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저는 상승도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했고 AI 시대와 엮여서 전환되는 이 시점에 과연 미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했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그 목표로 했던 그 가격을 마음속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그 가격이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죠. 그 부동산을 사야 되고. 그럼 좀 여기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보통 이렇게 가격이 빠지면 빠지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고 그게 또 이제 설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걸 텐데 네네. 그거를 극복하고 내가 여기서 돈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테슬라는 좀 반등하긴 힘들죠. 했지만 네, 힘들죠. 인텔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막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이론 자체가 틀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어떤 차이 이거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원칙이 있어야죠. 저는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나 자신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투자 방식 잘못 따라했다가 굉장히 좀 잘 안 좋게 마무리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 제가 이러는 게 대단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했던 게 대단한 투자 방법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게 다 저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만의 방식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투자물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놓고 제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놓고 그게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슨 배터리에 불이 났든 무슨 실적이 안 좋건 간에 그 미래의 회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전 그 주식은 무조건 사는 편이고 네.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뭐 어디에 입지라든가 어디가 뭐 이 땅의 앞으로의 발전 뭐 가능성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갑자기 무슨 뭐 한두 건 거래돼서 엄청나게 하락이 됐다라고 실거래가가 떠도 그거는 그 집의 상황 속일 수 있고 이 땅의 가치는 변합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저는 주식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식도 그 주식의 회사의 가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 이 주식은 원래 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역시 정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지진 때문에 뭐 땅이 뭐 다 없어지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해 놓고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투자물들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오히려 저는 피해요. 지금 같은 시장은 제가 절대 투자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런 시장은 아예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장은 그냥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추격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절대 안 없다. 합니다. 그럼 예. 오히려 지금 반대로 아주 지금 안 좋은 뭔가 곡소리 나고 있는데 이런 데들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투자물 중에 곡소리 나고 있는 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좀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사이클이 한번 또 돌 거고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예상 때문에 미리 대출을 땡겨서 받은 뭐 그런 분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끌어올린 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봐야겠지만 사실 저는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면 이 상승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예. 어떤 뭐 그런 이유는 뭐로 보세요? 일단 지금 나라에서 대출을 좀 줄려고 지금 크게 준비 중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상승장에서 이건 심리를 좀 사실 그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이 딱 하나 있어요.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리학이. 심리학입니다. 경제학을 이기는 유일한 학문은 전 심리학이라고 봅니다. 네. 부동산도 저는 심리라고 그렇죠. 봐요. 지난 우리 상승장을 다 한번 겪어봤잖아요. 지난 상승장을 다 한번 겪어봤고 이 겪은 거를 20대마저도 이 상승장을 겪어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또 올라갈 거라는 마음이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너무 길었고 하락장이 좀 짧았기 때문에 그 상승장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얼려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 그 심리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어디부터 떨어지고 어디부터 미분양 났는지를 봤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방이나 이런 쪽부터 좀 미분양이 나기 시작했고 많이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솔직히 서울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 갖고 있는데 뭐부터 팔 거예요. 당장 내가 급하면 지방부터 팔겠죠. 그럼 지방 아파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를 이번에도 역시 경험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들어왔죠. 언젠가는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겠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겠다, 마용소용에 사야겠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번 금리가 내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변동금리로 다 잡았을 겁니다. 예, 빨리 뭔가 좀 발표가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가 터지고 이번 아니면 못
붙잡는다는 심리가 강력하게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심리가 뭐 밑에 지방까지 쭉쭉 내려간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과 다른 쪽에 좀 갭이 좀 많이 좀 커지진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뭐 더 올라가냐 아니면 여기서 좀 약간 횡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말하긴 뭐하지만 서울은 아마 뭐 한두 군데에서 계속 신고가가 터질 것 같고 왜냐면 서울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하이엔드 아파트가 네.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찐 부자들은 이제 약간 그런 그 아파트들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네. 뭐 이런 뭐 반포자이라든가 무슨 뭐 아리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앞에 무슨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최정상급이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이들보다 더 위의 급을 갖고 싶어하는 그 문화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거기에서 사는 게 가장 최상급이야라고 여겼다면 이젠 더 그 위의 급도 이제 뭐 한남동을 필두로 해서 네. 강남에도 뭐 IUC가 뭐 어디 들어갔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의 급들에서 더 비싼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벌어진다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 그러니까 안 생겼던 그런 그림들이 지금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급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좀 오래된 아파트는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신축 위주로 가겠죠. 왜냐면 재건축은 뭐 언제가 되겠지만 지금 사실 인건비나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심해져서 사실 재건축을 하기엔 약간 멈칫한 거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이나 재건축하는 단지들 추가 분담금 더 내라고 해서 지금 약간 좀 다들 협의 중에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내 아파트를 짓는데 더 올리려면 자기 분담금 10억 더 내. 그럼 아파트 다른 거 한 채 더 사는 게 낫죠. 근데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은 비싼 아파트 위주로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가야 그래야 재건축은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 저는 이 시장이 오히려 더 좀 많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가는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지만 지금 아직 재건축 재개발 가기엔 너무 먼 미래니까 그렇죠. 우선 당장 신축급 뭔가 한- 새거 더 고급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은 더 갈 수밖에 없는 네. 분위기다. 그리고 밑에 지역 쪽은 사실 뭐 제가 본 시장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 이게 지금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똘똘한 게 뭐 지방에도 있지만 사실 맞아요. 지방에 똘똘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저기 수도권 서울에는 아까 말씀하신 막 달리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공포심일 수도 있죠. 맞아요. 팔고 절로 가는 게 속 편하니까 그런 수요들도 지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가. 당분간 그 옛날에 봤던 상승장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얘기는 네. 아니잖아요. 한 2, 3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상승장을 보고 기억하셨던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좀 뛰어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어쨌든 인생을 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다 보면 결국에 내가 가진 돈을 뭐 나도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겠지만 잘 불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그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려면은 결국에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1억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하시는 지금 그런 시청자분들이 많거든요. 아 1억이면 큰 돈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 1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상승장에 막 따라가는 거를 조금 말려야 된다면 어느 쪽을 좀 가라고 보통 좀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니면 차라리 1억이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라. 뭐 이런 것도 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약간 재투자 방식을 말씀드리기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재투자 네. 방식입니다. 저는 칼을 오래 갈아서 그 오래 이렇게 다듬고 갈았던 칼을 정말 깊숙이 찔러 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투자,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자 1억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1억이면은 부자 소리 들었어요. 네.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뭐 회사 다니실 때 월급 200만 원, 뭐 과장급, 부장급 막 이 정도 신다 200만 원 받을 때 1억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166만 원 나왔어요. 한 15%? 25%에서 15%까지 은행 이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대기업 뭐 과장 부장급이 월급 2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나오면 부자죠.
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1억이라는 돈. 네. 지금 1억 어떻습니까? 저 어디 보증금 내서 한 뭐 1억에 한 80, 한 1억에 120.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그 요즘 그 청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1억 버는 것도 어려운데 네. 1억의 돈의 가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옛날에 1억이었으면 그래도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이자가 얼마 나오고 그때 뭐 이자가 15%. 근데 그 부모님 세대가 잘못됐던 건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요즘에 뭐 이런저런 막 또 시작이 되고 뭐 부동산이 또 어떻게 됐다느니 뭐 AI 쪽에도 뭐 주식이 또 어떻게 됐다느니라면 또 흔들리거든요. 또 뭐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네. 시작해서 뭐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진짜 움찔움찔 해가지고 자꾸 좀 이렇게 급하게 뭔가 조급함과 싸워서 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투자 방식은 이 조급함과 싸워야 됩니다. 조급함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제가 조급함과 싸워서 좀 더 준비를 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보셨으면 당장 뭔가를 하라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투자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하면은 시드머니가 적으면은 자꾸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억에 10% 수익률 나는 것과 1,000만 원에 10% 수익률 나는 거는 이제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10억을 넣고 누구는 1억을 넣어서 그 큰 차이가 벌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 맞는 투자, 그러니까 이건 뭐 총칭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개인적으로 뭐 이런 여건이 이렇고 뭐 저는 지금 어디 월세 뭐 이거 다 물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라면은 지금은 조급함. 조급함이랑 싸우시고 지금 투자 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억으로 어디 섣불리게 돈을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 하고 1억으로 지금 어디 투자했는데 어디 해야 돼요? 어디 해야 돼요? 이러다가는 그 마트 처음 가면은 뭐 다 사고 싶잖아요. 그 처음 그 시장 바라보잖아요. 다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제 계좌는 줄줄 녹아 내리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동산 하기 전에 2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2014년도에 개그 콘서트 잘리고 그때 바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2년 준비해서 2016년에서 2017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널브러져 있다가 2017년도에 한 투자자를 만나서 이 투자가 부동산이 주는 것은 환급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환급성이 좋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좀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다이나믹하게 인생이 변하는 게 보인다. 네. 부동산의 인생이 변하는 게 쉽지 않아.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뭐 돈이 이렇게 묶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출 뭐 이렇게 왜냐면 10억 가지고 있으면 10억 다 투자하고 거기다 10억 더 얹어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고 한 10억 가지고 있으면 한 2, 3억 투자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환급성이나 이런 거, 뭐 시간이나 이런 거, 뭐 대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017년부터 저는 2020년까지 기다렸거든요. 꼬박 한 20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손도 못 놨었고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사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좀 사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더 사고 싶고 막. 그쵸. 미치거든요. 네. 사람 막 내가 사면 될 것 같은데 뇌피셜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막 찬물로 샤워도 하고 용산역 앞에 뛰어다니고 뭐 소리도 지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 조급함과 싸우려고. 근데 그 조급함과 싸우다 보면은 2020년 3월이 봅니다. 코로나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코로나 같은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런 지금 떨어지고 있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이 위기에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에 드디어 실수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때 실수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그곳에 발을 들이셔야지 이때마저도 외면하시면은 이때는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억을 지금 당장 넣는 게 아니라 1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칼을 잘 갈고 있었는지 당연하죠. 갈아놨는지. 네. 사실 그러다 보면 요번에 8월 초처럼 갑자기 막 블랙 먼데이 이러면서 막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것도 좋은 때 기회죠. 이제 내가 그동안 네. 묶어놨던 이제 손을 풀고 이제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준비하면 못 사요. 왜냐면 이때 블랙 먼데이 오잖아요. 그러면 네. 또 뉴스에서 어떻게 떠들면 경기 침체 현실화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금리를 더 빨리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위기가 찾아올 네. 것이다. 달러가 박살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옵니다. 근데 이럴 때 준비가 안 됐으면 용기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럴 때도 실수할 용기를 안 냅니다. 두렵거든요. 또 두려움과 싸웁니다. 안 될 거야. 돈을 잃을 것 같아. 근데 이때는 용기를 내야 되는 때죠. 그 두려움은 그 나를 비우는 사람들에게 네. 선물을 해줘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려면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갈아야 돼요. 써야지만 네. 이제 그 기회 때 툭 치면 툭 나와야 됩니다. 툭 치면 툭 나와야 돼요. 재건축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재건축 뭐 딱 치면 뭐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해서 그 뒤에 장미, 한양부터 해가지고 그 앞에 산호, 그 앞에 뭐 이촌동 뭐 한강 맨션부터 시작해서 그 옆에 뭐 건너면 뭐 반포 주공 1단지, 그 다음에 뭐 압구정, 미성, 한양, 저 잠실주공 5단지
아세요 올림픽 뭐 이렇게 짜자자자 수다맨 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툭 치면 이제 재건축 가나 보다 하고 이제 투자할 만한 용기가 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재건축 핵심 단지들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돈이 있으니까 뭐 투자해야기보다는 내가 이것만 지금 파고 있는데 지금이 살 타이밍이냐 뭐 이런 걸 오히려 보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럼요. 칼을 가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열어놓으셔야 되고 왔을 때는 실수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것조차 안 하시면은 진짜 다 지나가고 이게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쉬우면 다 부자죠. 그렇게 쉬워 보이면 해봐라 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댓글 달리잖아요. 연예인들 돈 쉽게 번다. 그 사람들 상위 0.1%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거기까지 가기가 할 수가 없어. 나머지 99.9% 집에서 놉니다. 이 건물주도 있잖아요. 연예인 건물주. 야 연예인 돈 벌기 쉽네. 0.1% 사람이 전 세계 어딜 가나 0.1%는 돈 잘 법니다. 나머지 99.9% 쉬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쉬운 거 없어요. 그냥 결국에 노력을 하고 그걸 용기를 내서 노력과 용기를 섞어서 이제 기회를 잡는 사람만 이제 소수가 성공한다. 실수하셔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댓글로도 실수 많이 해주시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책 쓴 게 저는 제가 이룬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책 쓸 때도 야 진짜 실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책을 쓸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 아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해도 되나? 뭐 그런 하나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집구석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분명 또 욕이 달리겠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점으로 1점으로 평가해 줘.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껏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안 돼. 이러면은 재미 삼아서 나 1점 드리러 왔어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안 돼. 그러시면 안 되고. 예. 네, 오늘은 이렇게 세컨더리 마인드 책을 쓰신 또 황인희 작가님을 모시고 또 평범한 사람들이 또 부자 되기가 또 얼마나 힘든지 그 안에서 또 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